이제 다음 강연의 사진을 볼까요? 네, 그림을 보니까 누군가의 머릿속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저 그림만 딱 봐도 와 정말 누군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네. 장동선 박사님, 뇌와 계급 인식의 연결고리를 밝힌다. 이야, 뭐 아주 거창합니다. 마음껏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거인 장동선 박사님, 당신의 어깨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네. 오늘 저는 뇌과학 박사로서 여기 왔고요. 네. 아까 저 그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기에는 계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계급에 대해서 토론을 나누는데 여기에 계급이 없는 이유는 계급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계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뇌가 우리 세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부터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해골인가? 저게 무슨 그림이에요? 아마 하얀 백그라운드에 검정색 물감을 그냥 흩뿌려 놓은 것처럼 추상적으로 보이시죠? 맞나요? 네. 예. 물감 쏟으면 저 그림이 저렇게. 나오는데. 찍어내요, 이거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답을 알려드리고 나면 변화가 생깁니다. 어허. 그 답이란 자세히 보면 이거는 소의 흑백 사진이에요. 귀가 여기 있고 소의 눈이 있고 눈이 있구나. 코가 있고. 아, 그렇구나. 이제 소가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죠? 아니 잠깐만요. 저 선이 저 선 잠깐 지워줘. 저 선을 한번 지워봐 주실래요? 그게 바로 다음 슬라이드예요. 어. 자, 일단 소를 보셨죠? 네. 자, 이제 다시 그 다음으로 가서 원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 소 같다. 아, 소가 보이네. 보이네. 자, 근데 여기서 안 재미있는 보이는 포인트는 데는 저는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시 돌아갈게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눈 여기 있고 코 있고 소가 보이시죠? 아, 그러니까 더 보세요. 있네. 근데 재밌는 건 아, 물리적인 신호는 아까 보셨던 그림과 지금의 그림이 똑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의 뇌가 인지하는 것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만큼 보인다. 여러분이 그렇죠. 소라는 걸 모를 때 보이던 그림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외부의 신호를 볼 때 의미 있는 신호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이제 소라는 걸 알았으면 계속 소로 보이실 거예요. 한우네 한우. 유구 같잖아요, 유구. 한우. 소 같은 거. 이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외부의 것을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색깔도 있고 형태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뇌가 인지하는데 모든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경험한 것, 그것을 토대로 의미만을 찾아내서 인지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다른 테스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보시면 무슨 색이 보이세요? 실제로 여러 피험자들을 뇌 스캐너에 넣고 이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을 때 빨간색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됐었어요. 물리적으로는 이 그림에 빨간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는 잊지도 않은 색깔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경험이 쌓여서 뇌의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뇌가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험에 의거한 거예요. 아하. 자, 다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두 마리 수컷 하마입니다. 사랑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 암컷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데 하마들은 입을 벌려서 싸웁니다. 내가 입이 더 커! 내가 입이 더 커! 그래서 결국 빅마우스가 이겨요. 입이 더 큰 애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덩치가 이 오른쪽에 있는 하마가 더 크고 싸움을 잘할지라도 증명할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마의 뇌는 제가 입이 더 커. 그럼 난 진 거야. 네가 더 센 놈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이 입 크기만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람도 가끔 그래요. 빅마우스를 영어로 하거나 독일어로 하면 재밌는 이유가 말 잘하는 사람, 떠버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빅마우스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 없는 지식도 있다고 상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사람도 다른 사람을 실제 모습을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음 사진에서 누가 보스일까요? 단 몇 초만 봐도 여러분 답이 나올 거예요. 포즈만을 보고 얼굴 표정을 가지고 아, 이 사람이 확실히 상관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왠지 부부 같은데요, 부부. 그거보다 더 부부라는 것도 경험인가요? 예, 전 맨날 이래요. 나온 거네요, 그거. 맨날 이래요. 부부일 다들 몰랐어요. 부부일 가능성 제가 볼 때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건 와, 나는 뭐 전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 그 사람을 모르면서 볼 때도 우리는 수많은 전제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럴 거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 아이들의 삶의 시작점이 같을까? 어느 아이의 지능이 더 높을까? 어느 아이가 더 행복한 삶을 가질까? 저는 지금 당장은 분명히 다른 것이 보이지만 이 아이들의 미래나 능력은 알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부색, 먹지 못해서 배고파하는 아이, 이 사람은 이 카테고리에 넣고 저 사람은 저 카테고리에 넣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판단을 해버리죠. 우리의 뇌가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만 말하기에는 몇몇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못 먹고 월 수입이 적은 가난한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의 뇌 크기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인 해마가 가난한 아이들은 더 작았고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은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테스트도 있습니다. 이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부의 효과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공간 지각 능력, 언어 능력, 어떠한 팩트나 이벤트를 기억하는 나의 기억 능력, 인지 제어 능력 등등이 부와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더 부유한 집안에서 더 수입이 많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 능력이 더 높은 경향성이 있고 가난한 아이들이 저러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구들을 이렇게만 얘기하면 가난이 우리의 지능을 좌우한다. 이렇게 많은 뉴스가 나갔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과학자로서 생각한다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바닷가에 상어 공격이 늘어납니다. 근데 동시에 아이스크림 소비량도 늘어나요. 둘 사이에는 아주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꼭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놀이를 많이 가기 때문에 물놀이를 가서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수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둘 사이 상관관계가 생기는 거지 하나가 다른 걸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도스바 얘기한 거예요? 좀 전에.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예를 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 단순한 것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뇌가 작용하는 방식들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가 초등학교라고 봅시다. 근데 여기 세 분한테는 제가 빨간색 옷을 드렸고 제가 선생님이고 여기 세 분에게는 파란색 옷을 입혔고 여기 두 분에게는 노란색 옷을, 뭐 초록색 옷을 드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를 보면서 너는 어느 옷을 입은 애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신기하게도 빨간 옷을 입은 아이들끼리는 서로를 늘 좋게 평가하고 초록색 옷을 입은 애들은 초록색 옷끼리 이런 식으로 평가르기를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에요. 옷 색깔만 다른 거고 랜덤하게 나눠준 건데 실제로 이거를 반에 가서 해보거나 수많은 어떠한 어른들의 집단에 가서 해봐도 사람들은 평가르기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하게 이루어졌던 실험이 있었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예전에 그 짐바르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좀 논란이 됐던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랜덤하게 피험자를 모아서 이 사람들을 간수 그룹과 죄수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인터랙션을 해라 놔뒀더니 간수 그룹은 죄수 그룹에게 정말 막 억울하게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에게 신체적 벌을 주고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고 죄수 그룹은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정말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단순히 롤플레잉만을 한 건데 실제 삶에선 다른 사람들을 랜덤하게 나눴을 뿐인데 이들은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들이 현재까지도 아주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네가 권력을 가졌다고 상상을 해봐. 네가 권력이 없고 누군가의 그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하고선 인지능력 테스트를 하거나 뇌 반응을 보면은 확연한 차이가 보여요. 더더욱
신기한 건 공감 능력의 차이가 보입니다. 단순히 이게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암시를 준 것만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들의 뇌는 훨씬 덜 반응을 보여요. 우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 돈이 많고 적고 뭐 계급의 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기인한 차이가 다가 아니라 사실은 상황의 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실제로 뇌의 경험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경험들이 뇌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만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순간 또 뇌가 외부 세계에서 받는 정보를 기반한 경험이 바뀌는 거예요. 아하. 자, 여기서 다른 예를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가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면 뭐냐면은 약 줄게 이런 다음 설탕약을 먹어도 내가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영국의 어느 환자가 심장약이라고 생각하고 약을 받았는데 그 약은 설탕약이었던 거예요. 가짜 약. 그 가짜 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이 약이 나에게 그러한 역할을 준다고 해서. 그리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4월 4일 날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의 숫자가 굉장히 높고요. 뭐예요? 죽을 쌌잖아. 서양에는 13일 금요일에 사망하는 환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이 날들 나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러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실제로 바꿔버립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했을까요? 결국 가고자 하는 곳은 이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아기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발이 당겨지니까 난 도망갈 수 없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어른 코끼리가 되면 정말 허접하게 저렇게 묶어놔서 한번 툭 치기만 해도 끊어질 수 있는 밧줄 때문에 나는 묶여있다고 생각하고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가둬 놓고 있는 틀이라는 것은 아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만들고 있는 건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정해져 있어. 나는 안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 우리 부모님도 가난했고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를 규정 짓는다면 고정형 마인드세트, 픽스드 마인드세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지능이나 퍼포먼스는 한계가 있어요. 반면에 그래, 난 배울 수 있고 나는 클 수 있으니까, 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성장형 마인드세트, 그로우스 마인드세트라고 그러거든요. 성장형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내 뇌에 한계를 두지 않고 나는 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클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이 정도야 라고 나를 가둬놓는 순간 그 감옥은 실제로 생기는 겁니다. 제가 계급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계급이라는 것, 갑과 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우리가 정의해놓고 있는 틀일 뿐이라는 것을, 뇌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1조고요. 2조에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우리는 법적으로만 보면 계급 제도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급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모두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 경험했던 모든 것에 의거해서 우리는 계급이라는 제도를 어떠한 믿음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의 뇌 안에 만들어 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뇌가 어떤 세상을 보길 원하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예가 있죠? 빨간색이 존재하지 않아도 우리의 뇌는 빨간색을 느끼고 보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경험한 세상을 좌우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수저를 봤을 때 금수저로 보고 싶으세요? 흙수저로 보고 싶으세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아하. 또
저도 꿈꿔봤던 거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내가 다른 몸에서 좀 더 부자로, 좀 더 걱정 없이 금수저로 태어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뇌의 입장에서는 우린 늘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사람, 새로운 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믿을 수만 있다면, 뇌 안에서의 믿음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금수저가 될 수가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금수저, 흙수저 이러한 구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건 아니면 여태까지 삶이 어려웠건 지금 남들보다 안 좋은 조건에 있었건 여러분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뇌는 그러한 변화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